안녕하세요.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. 곧 있을 선거 앞두고 후보들 공약에 관심 많으시죠? 특히 우리 삶이랑 아주 가까운 복지 정책들 궁금하실 텐데요. 오늘은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노인복지 공약들, 이걸 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오늘 목표는 김 후보의 노인복지 정책이 구체적으로 뭘 담고 있는지, 그리고 이게 우리 어르신들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? 이걸 좀 명확히 알아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. 이거 전국 확대한다는 공약이네요. 지금은 지하철은 되는 곳이 꽤 있는데 버스는 아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버스까지 넓히겠다는 건데 다만 그 시간 지연은 좀 있더라고요.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. 아, 출퇴근 시간은 빼고요. 네, 혼잡 시간대는 제외한다고 합니다. 이게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 지하철 없는 곳, 노모촌이나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 교통복지 때문이겠죠. 맞습니다.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. 기존 지하철 무임승차는 좀 대도시에 집중된 혜택 아니냐?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. 이걸 버스 확대로 보완해서 소위 말하는 지역 형평성 문제를 좀 다뤄보겠다는 시도인 거죠. 시골 어르신들도 혜택을 보셔야 한다. 교통복지가 최고의 복지다. 뭐 이런 말도 강조했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교통비 절감 차원을 넘어서 어르신들 이동이 편해지면 뭐랄까 사회활동 참여도 늘고 고립감 해소나 건강 유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확실히 지하철 없는 지역 어르신들께는 이게 정말 큰 혜택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런데 항상 이런 좋은 정책 뒤에는 돈 문제가 따라오잖아요. 재원 마련. 네, 맞아요. 그 부분이 항상 논란이죠. 출퇴근 시간을 뺀다고 해도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또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.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김 후보 측에서는 이게 뭐 국가의 의지 문제다,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다 이렇게 강조는 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또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지속 가능해야 하니까요. 자, 다음은 주거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?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이던데요. 새로 짓는 공공주택의 25%, 그러니까 네 채 중 한 채는 고령층에게 특별 공급하겠다. 네, 4분의 1이죠. 근데 그냥 집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해요. 그렇죠. 보니까 기초 의료, 돌봄 서비스, 또 식사 제공 시설, 그리고 뭐 이웃들이랑 교류할 커뮤니티 공간까지 의무적으로 넣는다고 하던데요. 맞습니다. 이게 바로 주거 안정이랑 돌봄 공백 해소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으려는 접근인 거예요. 요즘 1인 노인 가구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그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좀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필요한 걸 한 곳에 모아놓겠다는 거네요. 네.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 지역사회 계속거주, 에이징 인 플레이스 개념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노인 고독사 같은 문제 예방 효과도 기대하는 거고요. 근데 이게 참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통합 운영이 잘 될까?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네. 그게 관건이죠. 예를 들어 의료만 해도 그 공공주택 단지 안에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 병원이랑 어떻게 연계를 하는 건지 또 전문 인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시설은 지었는데 막상 그 안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죠. 각 지역마다 의료나 복지 기반 시설 수준도 다르고 또 기관 간의 협력 체계도 차이가 있을 테고요.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. 실행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. 네, 그렇군요. 또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있더라고요.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. 이건 앞서 말한 그 고령층 맞춤형 공공주택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?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. 앞서 공공주택을 약간 하드웨어라고 비유한다면 이 통합 돌봄 체계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. 아하, 소프트웨어. 네, 굳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시더라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인 거죠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주거나 요양보호사가 와서 일상생활을 돕고
또 식사 배달이나 집수리 지원 같은 거요. 그리고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 같은 것도 지역사회 자원이랑 연계해서 제공하는 걸 포함합니다.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시도록 돕고 또 가족들 돌봄 부담도 좀 덜어주려는 목표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실 권리를 보장하려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역시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얼마나 잘 엮어내느냐가 중요하겠군요. 의료기관, 복지관, 자원봉사자들. 그렇죠. 그 연계망을 얼마나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구축하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들도 있던데요. 세금이나 금융 관련 공약이요. 네, 그 부분도 중요하죠. 오래 보유한 집을 팔 때 내는 세금, 양도소득세 부담을 좀 줄여주는 혜택을 늘리고 또 생애주기에 맞춰서 주택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도 이야기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고령층의 가장 큰 자산이 주택인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현실을 좀 반영한 정책으로 보입니다. 가지고 계신 집을 활용해서 노후 소득을 좀 보강하고 동시에 세금 부담은 줄여서 실제 쓸 수 있는 돈,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려는 의도죠. 주택연금 제도 개선 제기도 있었고요. 집 가진 어르신들이 주거 안정은 유지하면서 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. 뭐 이런 내용이죠. 네, 결국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그런 관점도 깔려 있고요. 그리고 노인복지는 아니지만 짧게 언급된 내용 중에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통합교통 패스 도입 이것도 있네요. 아, 네, 그 내용도 있었죠? 장애인 등록질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. 네, 이건 뭐 노인 정책은 아니지만 넓게 봐서 교통약자 전체의 이동권을 좀 더 보장하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김문수 후보의 주요 노인 관련 공약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.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 축인 것 같아요. 어르신들의 이동, 즉 교통 문제, 그리고 주거, 돌봄, 마지막으로 경제적 안정. 네, 맞습니다. 그 4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 특히 그 버스 무임승차 전국 확대나 고령층 맞춤형 공공주택 25% 공급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 공약과 비교했을 때 좀 차별화되는 상당히 눈에 띄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고령화 심화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엿보입니다. 특히 교통과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데 좀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고요.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런 정책들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결국 재원 마련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,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얼마나 탄탄하냐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네, 지속 가능성의 문제죠. 네,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고요. 물론 저희는 특정 후보나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께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정보 위에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고 전달해드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김문수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버스 무임승차 확대부터 시작해서 맞춤형 주택 공급, 지역사회 통합 돌봄, 그리고 세금 및 금융 지원까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. 해야 할까? 라던가 혹은 미래 세대와 좀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더 나은 정책 논의를 만드는데 정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재명 후보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분석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